자, 그럼 이번에는 2026학년도 3월 학력평가 15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잔. 15번. 최거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두 상수 a, b에 대하여 gx를 또 둘로 갈라놨네요. 마이너스 x 곱하기 fx 마이너스 ax제곱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4분의 1 fx 마이너스 bx제곱 x가 0보다 클 때 얘들이 실수 전체에 대하여 미분이 가능하답니다. 최종 질문은 a, b를 구해서 더하면 얼마냐 이거죠. 조건을 주어줬어요. 가조건은 gx가 마이너스 27을 만족하는 x값이 두 개다. 나조건은 마이너스 27을 만족하는 x값들이 g'x를 0 만드는 집합에 포함된다. 역시나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더듬더듬 찾아가야죠. 일단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세제곱 플러스 어쩌고로 시작할 거고요. 실수 전체에 대하여 미분이 가능하다. 미연이! 이거는 엄수제 미분 개념 영상에 등장하는 컨셉인데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연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끼리 하는 말이야. 연속이니까 좌우 극한값이 같으면 되겠죠. 우선 좌극한을 먼저 봅시다.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 위에 걸 쓰겠죠. 0보다 작은 쪽이니까. 그럼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x fx 마이너스 ax의 제곱 요걸 사용할 거고요. x에 0을 집어넣으면 극한값이 0이 됩니다. 자, 다음은 우극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아래 걸 쓰겠죠. 요번에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4분의 1 fx 마이너스 bx 제곱 x에 0을 집어넣으면 4분의 1 f0만 남습니다. 연속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값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f0은 0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아울러 gx도 마찬가지죠. g0도 0이 되겠습니다. 이제 x는 0에서 좌우 미분계수 값이 같은지 살펴봅시다. g'x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위에 거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f'x 마이너스 2ax가 되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아래 거를 미분해서 4분의 1 f'x 마이너스 2bx가 됩니다. 자, 그럼 좌미분계수부터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는 위에 거에다가 0을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0 곱하기 f'0 마이너스 2a 곱하기 0. 그런데 f0이 0이니까 좌미분계수는 0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미분계수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x 아래 거에다가 0을 넣으면 되겠죠. 4분의 1 f'0 빼기 2b 곱하기 0. 결국 4분의 1 f'0이 되고요. 역시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하니까 f'0도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g'0도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모두 0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원점에서 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튼 원점에서 접한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자, fx를 x세제곱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라고 놓으면 f0은 0이니까 r값은 0이 됩니다. 미분에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q가 되고요. f'0도 0이니까 q값도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fx는 x세제곱 플러스 px제곱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gx를 간단해진 fx를 통해서 다시 정의해 봅시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px 세제곱 빼기 ax제곱 이렇게 되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4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4분의 1 px제곱 마이너스 bx제곱이 됩니다. 아주 동량이 보이는데 저거 정리할까 말까. 뭐 여튼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칠판을 한번 싹 지울게요. gx의 4차 함수 부분은 얘는 어쨌든 감소 뭐 이런 형태잖아. 자, 그래프의 모양이 극대 극소를 모두 갖거나 중간에 한번 꿀렁하고 극대를 갖거나 극대 갖고 내려오다가 꿀렁하거나 그냥 올라갔다가 극대 찍고 내려오는 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gx의 3차 부분은 증가함수잖아, 그죠? 극대 극소를 모두 갖거나 극값 없이 중간에 꿀렁하고 다시 올라가거나 그냥 쭉 올라가거나 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림 맞추기죠. 무료에 광고도 없고 와이파이 필요 없고 심지어 다운로드 필요 없는 즐거운. 자, 좌표 평면 그려놓고요. G0과 G'0이 모두 0인 경우 아까 같이 봤었죠. 원점에서 접한다를 기준으로 첫 번째 4차 함수를 끼워 넣었습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쓸 거니까 파란 부분만 gx가 되겠습니다. x가 0보다 큰 경우는 3차 함수니까 자, 가져다 쓸 건데 어떤 걸 쓸까요? 꿀렁임 없이 편안한 그림을 가져다가 끼워 봅시다. 그래프는 가구가 아니라 원점에서 접해야 하는데 저 꿀렁임 없는 3차 함수는 굽힐 줄 모르는 꼿꼿함 때문에 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탈락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약간 망설이다가 올라가는 수줍은 3차 함수를 가져다 놓읍시다. x가 0보다 큰 부분만 쓸 거니까 파란 부분을 마저 그려주고요. 이게 gx 그래프입니다. 진짜 그림 미안합니다. 예? 이해해 주세요. 자, 그 흐름만 좀 보세요. 아이고. 가조건을 살펴보니까 gx 값이 마이너스 27을 만드는 x 값이 2개여야 한단 말이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7을 그어보니까 자, 2군데서 만나야 되는데 한 군데서 만나잖아요. 그죠? 탈락. 그럼 남은 3차 함수 그리면 하나 남았죠? 원점에서 접하는 경우가 2가지인데 첫 번째가 극소가 접하는 경우 gx를 마저 그려 넣어 봅시다. 아까와 같은 이유로 안 되겠죠. 2군데서 만나야 되는데 이건 아니고. 자, 그러면 극대가 원점에서 접하는 경우는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y는 마이너스 27하고 2군데서 만나니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3차 함수 부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찾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 조건을 살펴보니까 gx가 마이너스 27을 만족시키는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g' 알파와 g' 베타도 모두 0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x가 알파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 아닌 모양새죠. 그래서 4차 함수 하나를 걸러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극대 극소를 모두 갖고 있는 4차 함수를 불러왔습니다. 갖다 붙이는 기준은 당연히 원점에서 접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gx 그래프를 완성해 보니까 y는 마이너스 27과 2군데서 만난다는 조건은 맞았는데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놈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극소를 원점에 접하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때도 같은 이슈가 발생하죠. 자, 마지막으로 왼쪽 극대를 원점에 붙여놨어. 이렇게 해서 gx를 완성시켜 놨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모양은 탈락. 자, 이제 둘 남았네요.
원점에서 접하고 y는 마이너스 27에서 한 번 꿀렁이는 경우, 자, 얘도 같은 이슈가 있어서 안 되겠어. 그럼 저 꿀렁임을 원점으로 가져가서 gx를 완성시켜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 끄트머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도 탈락.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남았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gx를 완성해 놓고 살펴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y는 마이너스 27하고 두 군데서 만나고요. 그 값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해놓읍시다. 그럼 x바 gx가 마이너스 27에 해당하는 원소가 알파와 베타가 되겠고요. g'x는 0을 살펴보면 하나, 둘, 세 군데가 나오는데 그 원소가 알파와 0과 베타가 됩니다. 그럼 부분집합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쌤, 언제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림이 개판이기도 하고 영상으로 보니까 길게 느껴지는 거고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안 되는 조건의 그림들이 빠르게 걸러내지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 자, 그럼 4차 함수와 3차 함수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4차 함수 쪽을 먼저 볼게요. 정의된 gx는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p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이지요. 미분하면 도함수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3px 제곱 마이너스 2ax가 되고요. 4차 함수 그래프를 보면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할 수도 있죠. 감소함수인데 알파에서 x축과 접하면서 찍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원점을 지나는 뿔뿔마 구조가 됩니다. 맞죠? 4차 함수 그렇게 생겼잖아, 그죠?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g'x는 마이너스 4x의 x 빼기 알파 제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8ax 제곱, 알파죠.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x 이렇게 됩니다. 자, 얘네 둘이 같다고 보고 계수 비교하면, 자, 미치수를 정리해 보니까 p는 마이너스 3분의 8 알파가 되고요. a는 2 알파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gx의 4차 함수 부분은 미지수 알파를 하나만 사용하여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3분의 8 알파 x 세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x 제곱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면관계상 필요한 정보만 남겨두고요. 그럼 g 알파 값이 무엇이냐? 자,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아싸, 이제 정리만 해주면 알파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g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4제곱 플러스 3분의 8 알파 4제곱 마이너스 2 알파 4제곱 x에다가 알파만 집어넣은 거야. 자,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4제곱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27이랍니다. 그럼 알파 4제곱이 81이 되어서 알파가 뿔마 3이 될 텐데요. 그림으로 보면 음수값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알파가 마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p는 마이너스 3분의 8 알파라며 마이너스 3분의 8 곱하기 마3 p 값은 8 a도 구할 수 있겠네. 2알파 제곱이라며 2 곱하기 마3의 제곱 10 18 그럼 p가 8이라는 정보를 짱박아 두고 이제 3차 함수를 찾으러 갑시다. 자, 여러분들 2대1의 법칙 아시죠? 그럼 3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2분의 3 베타가 될 거고요. 따라서 gx는 4분의 1 x제곱 x 빼기 2분의 3 베타로 정의됩니다. x가 베타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7이니까 g 베타가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x 자리에 베타를 집어넣고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8분의 1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27. 그럼 베타 세제곱은 8 곱하기 27이니까 8은 2의 세제곱, 27은 3의 세제곱. 따라서 베타는 6이 됩니다. 이렇게 3차 함수 부분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 주어진 gx와 방금 구한 gx는 같겠죠?
그럼 나열해주고 서로 개수 비교해주면 되겠죠. 2 빼기 b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니까 b는 4분의 7이 됩니다. 이제 최종 질문, a 플러스 b의 값을 답할 차례죠. a는 아까 분명히 아까 구했죠. 아까 이거 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분명히 아까 18이라고 구해놨어. 그래서 a 플러스 b는 뭐가 돼? 4분의 89가 됩니다. 길긴 기네요. 그죠? 여튼 설명을 위해서 모든 케이스를 다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시험 볼 때는 복불복이죠. 한 번에 찾아낼 수도 있고 뭐 이런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두세 번은 해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여튼 나머지 22번도 화이팅! I'll be back.